물권적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 이러면 강의 노트 맨 앞에 오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건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지금 볼 수 없냐면, 법조문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요. 강의 노트에 73페이지요. 73페이지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맨 위에 보면 법조문이 쭉 나와 있죠, 지금. 이것은 여러분요, 나중에 법조문이 나오면 이 법조문을 보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 쓴 거에서는 법조문이 다 나와 있고, 법조문 밑에다가, 법조문 한꺼번에, 보통 책들은 다 보면, 법조문을 이렇게 묶어놓죠, 한꺼번에요. 묶어놓고 쭉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그 파트에다가 법조문을 다 분설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여기 위 부분은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밑에 보면 74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물권이죠? 이 물권이 침해를 받죠. 침해를 받으면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를 받는 것하고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침해를 받을 때는 먼저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 반환 청구권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염려를 받을 때는 예방 청구권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럼 여기를 봐봐요. 이 두 가지는 침해를 받으니까 뭐하고 연결되겠죠? 손해배상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방은요? 예방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왜요? 아직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먼저 이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요. 물권은 뭐가 있어요?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권이 침해를 받죠. 그러면 점유권이 침해를 받았다, 본권이 침해를 받았다,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만약에 점유권이 침해를 받죠. 그러면 침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서는 뭐가 있냐? 먼저 침해냐 침해 염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먼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여기서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반환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조문의 제목은 점유의 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해 제거는 점유의 보전,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점유의 보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두 개의 보전이라든가 보유는 잘 시험에 안 나와요. 희한하게 반환 청구권을 점유의 해수 이렇게는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점유의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유의 해수를 뭐라 한다?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권에서 본권이 침해를 받죠. 그럼 본권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본권에는 뭐가 있냐? 먼저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물권? 제한 물권이 있죠. 그러면 본권이 곧 소유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소유권은 본권이잖아요. 그래서 본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은 결국 소유권이 침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은요 213조하고 214조에 있어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204조, 여기는 205조, 여기는 206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213조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214조가 뭐냐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이잖아요. 제한 물권은 뭐가 있냐? 용익 물권하고요. 용익 물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담보 물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죠. 그럼 여기서 용익 물권은 또 뭐가 있냐면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은 뭐가 있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지상권이.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 반환 청권이죠. 반환 청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반환 청권이 없어요. 뭘 하지 않으니까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권이 없어. 한번 볼까요? 봐요. 여기요. 이렇게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요 지역권자라고 해봐. 지역권자. 내가 이 지우개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역권자라고 해봐.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침해를 했어. 침해를 했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권자니까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해봐. 그럼 내가 반환 청구를 받죠? 그럼 저쪽에서 나한테 반환해 주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뭘 한다? 점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으면 안 되죠. 알겠죠?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또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소유권 아까 말했죠. 소유권은 제일 처음에 무슨 권능이 있어? 점유권능 기억나요? 점유권능, 사용, 수익권능, 처분권능 세 가지가 있죠. 소유권 속에는 점유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침해를 받으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권도 있지만 소유권은 점유도 하기 때문에요. 소유권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점유를 침해받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도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말했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도 한다고 그랬죠. 용익물권인데.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침해를 받으면 곧 점유도 침해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침해받으면 두 가지가 있죠. 지상권 자체에게서 반환청권, 방해제거청권, 방해예방청권이 있고 또 지상권은 점유도 하기 때문에 침해를 받았던 것은 점유를 침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점유권에 기해서도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자는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지역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는데 물권적 청권은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은 안 된다? 반환청권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이란 말이 없어. 다른 데는 다 물권적 청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치권 자체에서 유치권이 침해를 받죠.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권, 방해제거청권, 방해예방청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그것은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른 말로 물권적 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는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이 없어. 그런데 유치권은 뭘 한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아까 소유권 할 때 점유는 하죠. 점유.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은 청구할 수가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질권도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 국회의원들이 똑똑했으면 질권에도 물권적 청권이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질권에도 무조건 물권적 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입법의 불비라고 해요. 불비가 뭐냐? 법을 만들 때 잘못 정비가 됐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법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인정하자 이런 것이 학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는 절대로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면 봐봐. 정리하면 첫 번째 지역권이죠. 지역권하고 여러분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뭘 하잖아?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점유보호청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어 없어?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에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권은 있다 없다? 점유보호청권은 있어 없어? 유치권은 점유는 하죠? 점유보호청권은 있어. 그런데 유치권 자체의 기한, 유치권의 기한 물권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반환청권, 방해 제거청권, 방해 예방청권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봐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하고 여기 질권. 이 질권 이것은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에 침해받으면 소유권 자체에 의해서 물권적 청권이 있고 또 점유보호청권도 있고 여기요 지상권자도 지상권 자체에 의해서 물권적 청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권도 있고 이해됐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특히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의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점유보호청권만 있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청권도 없고 점유보호청권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크게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적 청구권의 여러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 봐봐.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예요. 여기가 뭐냐? 여기 이제 경계예요. 경계. 그런데 여기에 갑의 돌담이 여기 돌담이 이렇게 갑의 돌담이 갑의 거죠 돌담이. 그런데 이것이 태풍에 의해서요. 태풍 돌담이 쓰러져가지고 을의 토지 위에 돌담이 있어.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그러면요 지금요 갑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을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누가 침해를 받고 있다? 을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요 페이지 76페이지를 봐. 페이지 76. 거기 지금 뭐라고 써놨어? 갑의 돌담이 지금 쓰러져 있죠? 을의 토지에 쓰러져 있죠? 뭘로 되어 있어? 갑 봐봐, 갑. 1번. 갑은 돌담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을은요, 을은 갑의 돌담에서 을의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다. 돼 있죠? 여기 봐봐. 이 돌담 누구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땅에 있어야 돼? 갑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 땅에 있어? 그러니까 갑은 침해를 받고 있죠. 소유권에 의해서. 갑이 돌담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잖아요. 아니 돌담이 누구 땅에 있어야 돼? 근데 누구 땅에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침해를 받고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을 봐봐. 을의 토지는 침해를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자기 토지 위에 남의 돌담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을도 땅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침해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갑은 뭐한다? 갑은 돌담을 뭘 하라고? 돌담을 뭘 하라고? 반환하라고. 반환 청권이 있고. 알겠죠? 을은 돌을 치우라고. 돌 치워야 돼요. 돌을 뭐라고? 돌을 치워라. 알겠죠? 이걸 뭐란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해. 방해 제거. 방해 제거권이 있고. 여기는 반환 청권이 있고. 그러니까 갑은 내 돌담 돌려줘. 반환 청권. 을은 돌 치워. 알겠죠? 방해 제거 청구. 둘 다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침해가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났죠? 태풍은 누구의 잘못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 이거 잘못을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것을 책임 있는 사유라고 그래. 책임 있는 사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고의나 과실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것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런 것을 불문해.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침해를 받을 때는 뭐 때문에 침해를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물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그랬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잘못 있으면 교도소 가야 되고 잘못 있으면 손해배상 한다. 이것만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뭔가가 잘못 있으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라고요. 알겠죠? 절대권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태풍이냐? 그런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아무튼 내 돌담이 남의 땅에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받아와야죠. 그럼 반환청권이 있고. 누군가가 내 땅 위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남의 돌담이 덮여 있잖아요. 돌 치우라고 해야 되잖아요. 치워라.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반환청권이 있고 을은 방해 제거를 청구해요. 문제는 뭐냐?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 누가. 갑이 만약에 돌을 반환하라, 돌을.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을이 돌 치워라.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뭐라 하냐? 상대방이 부담한다. 자요? 갑의 돌담이 지금 을의 땅 위에 쓰러져 있죠? 그래서 갑이요, 을을 상대로 돌담의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면 을의 비용으로,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가 인부를 사가지고 돌을 갑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을이 만약에 돌 치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자기가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치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의 돌담이 무너졌으면 갑이 죽일 놈이지 을이 죽일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요, 을이 쌍칼 들고 갑을 쫓아갈 것 같은데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판례의 입장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소리치는 사람이 짱이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먼저 돌 돌려줘 그러면 모든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 을이 항상 낮잠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먼저 일어났네? 돌이 쓰러진 걸 보고 먼저 전화를 해서 돌 치우라고? 그럼 누가 돈을 부담해? 갑이.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청구한 사람이 짱이잖아요. 이게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주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해놓고 남이 침해를 했는데 그러면 침해를 했으면 너가 비용을 부담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의 논리를 실현시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비용을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열 몇 개가 있어요. 열 몇 개가. 이런 경우는 누가 하고. 그런데 대법원은 꿈쩍하잖아요. 대법원은 여전히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 오거나 바람 불 때 절대 잠자지 마. 알겠죠? 돌담이 무너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보고 있다가 무너지면 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잖아,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물권의 청권이라는 것은 항상 돌담이 쓰러졌을 때 을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죠. 을의 토지가 침해받을 수도 있지만 내 돌담은 내 땅 위에 있어야 돼. 남의 땅에 있으니까 내 것도 침해를 받았다. 이걸 알아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용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비용. 아니 갑의 돌담이 잘못돼서 쓰러졌는데 을이 비용을 부담한다. 사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이건 소송이 제기됐을 때 문제고, 현실에서는 누가 큰 소리 치겠죠? 을이 큰 소리 치겠죠. 갑이 그럼 어떻게 하겠죠? 갑은 법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배추값은 조금만 어떻게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겠죠. 현실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거기까지 가면 되죠. 가면 대법원에서 먼저 누가 소리쳤냐 물어보겠죠. 내가 먼저 소리쳤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너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보는 이유가 이렇게 물권의 청구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잠깐만 이제 봐요. 앞에 여러분요, 76페이지. 75페이지 그 그림. 거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제 여러분요, 뭐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물권적 청구는 잘잘못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아까 태풍에 했어도, 알겠죠?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얘기했죠?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요, 여기요. 지금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요,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 무단 건축. 자, 을이 무단 건축했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으면 갑은 침해를 받았어, 안 받았어? 갑은 뭐가 침해를 받고 있어? 땅. 토지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죠. 뭐 때문에? 을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건물 때문에 땅이 침해를 받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을이 건축했으니까. 그래서 갑은요,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응? 이 집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 자기 집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나가라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잠자고 있는데 너 나가? 그러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 한다. 이게 중요해. 첫 번째. 자, 두 번째. 판례가 뭐라 했냐면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자다. 건물의 소유자가 을이죠. 이 을이 건물을 통해서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대지를, 그러면 건물 소유자 아닌 사람은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봐봐.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월세, 임차인. 이게 병이 임차인. 월세를 줬어, 월세. 이게 갑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지 땅을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는요, 건물도 소유자지만 건물을 통해서 뭐도 지금 점유하고 있다? 대지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뭐를 됐을 때 침해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인데, 이때는요, 누구냐? 현재가 아주 중요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행사해. 점유자에게.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물권의 청구권은 귀책사유,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귀책사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자, 현재 침해를 받고 그러니까 종전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을 뭐를 한 자? 상실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전소유자인데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여기는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 갑이 침해하고 있는 대지의 점유자 을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 지금 이 을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 누구다? 건물 소유자 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건물을 철거. 이 철거를 뭐라 한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뭘 해라?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 물권적 청구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을. 그런데 봐봐요. 병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왜?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정한테 또 매매했어. 매매를 했어. 정한테 샀어. 그래서 정이 등기를 했어. 등기.
그럼 봐요.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정이 샀잖아요. 매매해가지고. 정이 건물 소유자죠. 그러면 누가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을이다, 정이다? 말했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라고. 건물 소유자 누구다? 정. 대지 점유자 누구다? 대지 점유자 누구다? 정. 현재 점유자가 누구다? 정. 봐봐. 현재 침해받고 있는 사람, 땅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갑.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 아니에요, 정. 그래서 누가? 갑이 누구한테? 정한테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대지를 뭐래라? 인도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건물 지은 사람 누구예요? 건물 지은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정은 건물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정은 잘못 있어, 없어? 정 잘못 있냐고, 없냐고? 없죠. 정한테 그러면 건물 철거하면 돼, 안 돼? 응? 득했어. 샀어. 그러니까 정이 잘못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왜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게 물권이라니까. 물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죠. 당연히 정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갑하고 정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보면 채권이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죠. 갑의 땅이 침해를 받고 있죠.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땅이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땅을 찾아오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이 잘못 없다고 해봐. 그러면 빨리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서 팔아버리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뭐라 했죠? 땅이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지, 땅이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어?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 갑의 소유권이 을의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 그렇다 해서 건물한테 가가지고 건물로 빨리 철거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철거하라고 해야 돼?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하라고 해야지. 뭐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건물은 어디 위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알겠죠? 왜냐하면 잘잘못 따지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 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채권을 배우고 있어? 물권을 배우고 있어? 물권이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토지가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침해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철거를 하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철거한다?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다?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다? 그러면 점유도 무슨 점유다? 적법한 점유다. 철거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 건물 때문에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그럼 누가 철거할 것인가? 건물 소유자가 철거해야지 임차인이 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불법 건축물을 치워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이, 나는 잘 몰랐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요, 거기 보면 물권청구에 보면 사례 1번, 그 다음에 여기요, 해가지고 월세 임대차를 졌죠? 2번. 그 다음에 사례 3번이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번이고, 사례에서. 봐봐.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가 사례 4번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봐봐. 여기 봐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건축했어, 무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 누구? 을. 대지의 불법 점유자 누구? 을.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누가 누구한테? 갑이 을에게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을이 양심이 있는지 잽싸게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갑도 열받으니까 정한테 팔아먹어, 땅을. 그럼 누가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돼? 누가 누구한테? 왜? 눈이 있으면 봐봐. 눈이 있으면 누가? 현재 소유자.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잖아요. 정. 토지가 침해받고 있으니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 왜? 병이 건물을 통해서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요? 정이 누구한테?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이 병한테 철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봐봐. 이 갑을 뭐라고 그래? 갑을 뭐라고 그래? 여기 누이선 봐봐.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뭐 한 사람? 상실했죠. 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러면 물권의 청구권 행정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면 이것들이 다 이런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는 항상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보면 어디 가가지고 토지에 가서 중개한다고 갔더니 갑자기 누가요? 거기다 졸업식 건물 하나 지어놨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누가 보니까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놨어? 그리고 막 거기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알죠?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서 치우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내가 이거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샀다고 얘기하면 우기겠죠.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무슨 말이겠죠? 귀책 사유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지금 컨테이너 때문에 땅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냥 컨테이너 드러내라. 왜? 내가 설치한 가지고 나는 샀다. 사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뭐만 치우면 돼? 컨테이너만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이에요. 4번. 알겠죠?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떼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78페이지 있죠? 77페이지요. 그래서 물권 변동 있잖아요. 물권 변동에서 이런 보면 등기법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등기법은 11월, 12월에 강의하기는 약간 무리예요. 알겠죠? 그럼 등기법은 공시법에서 약간 등기 배우고 있죠? 그래서 배우고 나면은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강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등기를 하는 거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다 등기법을 강의해요. 알겠죠? 근데 11월, 12월 달은요. 등기법을 지금 여기 뒤가 다 지금 등기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는 강의하기가 조금 무리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어디를 볼 것이냐면 다른 데가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 100페이지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강의할 것이고 여기 보면 이런 보면 그 77페이지 보면 물권 행위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죠. 물권 행위가 되어 있나요? 이 물권 행위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물권의 전체를 봤으니까요. 점유권 있죠? 점유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제 물권인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물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유권부터 시작되거든요. 점유권부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100페이지 점유권부터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요. 오늘 오후는 약간